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들이 주목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단순히 수익이 빨리 나는 시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 선물은 일반 주식 투자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가진 시장이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왜 해외 선물이 주식보다 위험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실전 투자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은 보통 내가 가진 돈만큼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적은 증거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돈으로 큰 계약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선물은 몇 백만 원 수준의 증거금만 있어도 실제로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레버리지가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확대시킨다는 점입니다. 시장 방향을 맞추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도 매우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몇 분 만에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최근 나스닥 선물 시장은 미국 CPI 발표나 연준 발언 직후 단시간에 급등락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금리 정책과 AI 기술주 흐름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선물이 위험한 이유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보통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지만 선물은 상승과 하락 양쪽 모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유리해 보이지만 문제는 잘못 판단했을 때 손실 속도 역시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계속 매수를 시도하다가 큰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선물은 거래 시간도 주식과 다릅니다. 국내 주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거래되지만 해외 선물은 거의 24시간 가까이 움직입니다. 미국장뿐 아니라 아시아장과 유럽장 흐름까지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밤새 시장이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는데 국제유가나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락해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이슈가 계속 시장을 흔드는 환경에서는 새벽 시간대의 급등락도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강제 청산 위험도 존재합니다. 주식은 손실이 나더라도 보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선물은 증거금 유지 비율이 깨지면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마진콜 또는 반대 매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강제 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주식하듯 접근하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는 장기 보유로 버티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해외 선물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단순 버티기 전략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절 기준 없이 물타기를 반복하는 경우 계좌가 빠르게 무너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2026년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은 AI 산업 성장, 미국 금리 변화, 국제유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시장 움직임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뉴스 하나의 방향이 급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기술주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AI 기대감과 금리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방향성이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실전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금 관리입니다. 해외 선물은 한 번의 실수로 손실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 진입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일반 계약보다 마이크로 상품처럼 계약 규모가 작은 상품으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손절 기준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손실을 얼마나 잘 제한하느냐가 장기적인 생존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은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일정 확인입니다. 미국 CPI, FOMC, 미국 고용지표 발표 같은 이벤트는 해외 선물 시장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선물은 경제지표 발표 직후 순식간에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중요한 경제 이벤트 전에는 무리한 진입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빠른 수익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단기간 큰 수익 사례가 자주 보이다 보니 초보 투자자들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단기간 고수익보다 꾸준히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 조절을 익히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자동 손절 기능이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플랫폼 대부분은 스탑로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버티기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 손절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물은 단순히 수익이 빨리 나는 시장이 아니라 고위험, 고변동성 시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레버리지와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 전에 반드시 시장 구조와 증거금 개념, 손절 기준, 경제 이벤트 영향까지 충분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물은 분명 기회가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 접근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글로벌 이슈가 빠르게 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